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입찰표 앞에다가 이렇게 1000억, 100억, 10억 단위의 X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ATM기를 이용하면은 수표 입출금이 편하긴 해요. 내가 폐찰은 했지만 몇 위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찰 가격에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호명을 하니까요.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순위를 호명하기 전에 미리 내 순위가 몇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작성했던 입찰표를 낼 때 보통은 접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입찰 봉투에 넣는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스터디 매니저 고리입니다. 오늘 스터디 하실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손품과 발품을 통해서 찾으셨다면 법원 경매 법정에 가서 이제 입찰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입찰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나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 봉투,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들을 투철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들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에는 경매가 무효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들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입찰할 때, 그리고 입찰 이후에 내 순위가 어디쯤인지, 입찰 가격 실수하지 않는 방법과 개찰할 때 만약 폐찰했다면 내 순위가 몇 위쯤 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입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입찰대에 가셔서 이 서류들을 찾으신 후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입찰표인데요. 입찰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 번호, 그리고 물건 번호가 있다면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 번호 옆에 가로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 적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아래쪽에 보시면 주소까지 있죠.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인감도장, 막도장, 지장, 사인,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찰한다면은 대리인이 입찰을 해야 될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입찰자 옆에 대리인이라고 바로 이곳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본인의 란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인은 명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명의를 하실 분이 바로 본인이 됩니다. 이렇게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으시면은 그 입찰은 무효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할 때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기일 입찰표에 찍은 인감도장이 인감이 맞다는 증명서인 인감증명서를 한 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만이 효력이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거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시고 새로 발급받으셔서 입찰표와 함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올려보시면 입찰 가격을 적는 입찰 가격 란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긴장된 마음에 입찰 가격의 자릿수를 잘못 쓰게 되면 1억짜리를 10억으로 쓰기도 하고 10억짜리를 1조짜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입찰한 금액이 낙찰이 돼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입찰표 앞에다가 이렇게 1000억, 100억, 10억 단위의 X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입찰표를 작성하시면 그만큼 실수를 또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X표를 표시했다고 법원에서 뭐라고 하거나 무효로 처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X표를 표시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증 금액이 있는데요. 이 보증 금액은 내가 입찰할 금액의 10%가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 입찰 금액의 10%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가 30% 저감돼서 7천만 원의 최저가 입찰이 시작됐다면 7천만 원의 10%인 700만 원이 바로 입찰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7천만 원짜리를 8천만 원에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800만 원을 보증금을 넣으셔도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700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최저 입찰 금액의 10%를 넣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라고 입찰자 이름 적고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거는 보증 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았다는 란에 미리 도장을 찍어 두시면 편합니다. 원래는 보증금을 받고 나서 도장을 찍는 게 원칙이긴 한데 법원 편의상 많은 입찰자들이 모이면 도장 찍어가는 그 과정 때문에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미리 찍어두고 내가 입찰표를 건네준다면은 바로바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입찰법정에서는 입찰표와 신분증으로 입찰자의 신분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법원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이시는 이미지가 바로 보증금 봉투입니다. 보증금 봉투는 입찰표에 비해서 작성이 간단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당일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셔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요, 최저 입찰 보증금이 20에서 30%까지 증액이 되니까 반드시 재매각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수표를 찾으실 때 거래은행에 가시면 만약에 100원 단위까지 찾으시려면 창구에 직접 가셔서 수표를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ATM기를 이용하면은 수표 입출금이 편하긴 해요. 내가 입찰할 때 만약에 100만원권 10장을 찾았다가 만약 폐찰이 됐다면 100만원권 10장 수표를 다시 ATM기로 입금하면 기다리지 않고 간편한데 이렇게 여러 장 해야 된다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봉투에 넣은 뒤에 제출자란에 이렇게 보이시죠?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다면 역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법원에 따라서는 보증금 봉투 뒷면에 접지되는 부분에 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세 군데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도장을 다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입찰 봉투에는요, 앞에서 작성한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고 법인의 등기부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봉투 앞면에 본인의 이름과 도장을 이렇게 기입하고 찍어 주시고요. 빨간색 네모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법원에 비치된 스테이플러가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로 찝어서 법원 입찰대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해 주시면 보증금 수취표를 떼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수취증이 있습니다. 법원 접수대에서는요, 입찰 봉투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취표에다가 도장을 쾅 찍어서 입찰자에게 건네주시는데요. 이건 받아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낙찰 받으면은 보증금 영수증을 이 수취표와 바꿔주시고 폐찰할 때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용도로 하는 거니까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찰 봉투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취표에는 절대 풀칠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바로 잘라가지고 법원에서는 입찰자에게 건네줍니다. 입찰 봉투 뒷면에도 이렇게 사건 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 봉투 뒤에 이렇게 다시 인란으로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도 도장을 찍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찰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꿀팁들을 방출해 드리면요. 입찰이 마감되어 개찰됐대 사건에 입찰한 입찰자를 호명하게 됩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호명을 할 때는 사건 번호와 입찰자 수, 최고가 매수인의 지역, 흥명, 그리고 최고가 매수 가격, 차순위 가격 순서로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순위 가격을 안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폐찰은 했지만 몇 위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찰 가격에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호명을 하니까요. 내가 몇 번째로 불려나가는지 그때 체크해 보시면 내가 몇 위 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늘 낙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경매의 경우에는 폐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폐찰을 하되 내가 몇 순위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다음 입찰할 때 내 가격이 안타까운 가격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지 좀 성찰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찰은 가격이 높은 폐찰자부터 법원에서 호명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차순위 다음으로 바로 불렸다. 그럼 3위 입찰 가격입니다. 여기에 가까울수록 적당한 가격에 입찰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으로 호명되는 게 4위, 5위, 6위 순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순위를 호명하기 전에 미리 내 순위가 몇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작성했던 입찰표를 낼 때 보통은 접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입찰 봉투에 넣는데 내 순위를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내 입찰표를 꼬깃 한 네다섯 번 접는 거예요. 반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입찰 법정에서 이걸 폈을 때 종이가 접혀진 모양으로 붕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요. 내 입찰표가 어디쯤에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종이와 종이 사이에 붕 뜨는 부분이 내 입찰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몇 위에 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또 알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팁은요.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전날에 수표 한 장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을 제가 미리 안 뽑았다가 입찰 마감 1분 전에 겨우 도착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은행 들렀다가 요즘에는 기다려야 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각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찰 전에는 입찰 전날에 보증금 수표를 찾아가지고 입찰하셔야지 당일날 쫄리지도 않고 여유있게 입찰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입찰 전날에 수표 한 장으로 보증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입찰에 관한 사항들과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몇 가지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